어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세관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약 사건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 팀장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알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지휘관에게 들었다고 증언한 건데요. 해당 간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MBC가 확보한 당시 대화 내용에선 미심쩍은 부분도 보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백혜룡 경정은 수사 외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마약 밀수에 관세청 직원도 연루됐다는 수사 결과에 만족했던 서장의 태도가 돌변하며 갑자기 용산을 거론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 수사를 용산, 즉 대통령실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2주 뒤엔 일면식도 없던 서울청 조병로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관세청은 빼달라는 취지로 요청까지 했습니다. 조병로 경무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서울청과 서장 양측의 요청을 관세청을 봐주라는 외압으로 받아들인 수사팀장은 이후 서장에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장님.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용산 언급이 나온 직후엔 서울청에서 담당 서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첩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서울청 폭력계장이 직접 찾아와 사건 이첩 지시 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했다는 겁니다. 이첩 부분 전혀 몰랐던 부분이죠. 진짜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저도 황당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후 전담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장은 용산 이야기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첩 지시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도 검토 수준이었다면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야권은 수사 외압에 용산이 관여된 제2의 최해병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수사로 외압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막상 관세청 직원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엔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수사팀장의 폭로, 지난달 MBC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된 이가 이른바 해병대 단톡방 사건에도 등장한 인물이라 파장이 컸죠. 그런데 당시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겠다는 압력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첩 검토 지시를 내린 인물이 오늘 취임한 서울경찰청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 밀반입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세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서장이 갑자기 용산을 언급했다고 당시 수사팀장이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뒤이어 전에 알지 못했던 조병로 경무관에게선 관세청을 빼달라는 취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10월 6일엔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가져가겠다는 이첩 지시 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게 백혜룡 당시 수사팀장의 주장입니다. 통보 직후 수사팀은 해체됐습니다. 이런 사건 이첩 결정을 지휘부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폭력계장하고 다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이첩 검토를 지시한 인물은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과 수사차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장님과 수사부장님이 이관을 검토를 한번 해봐라라고 또 지시를 하신 거예요. 당시 수사부장은 오늘 취임한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고 수사차장은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첩 검토 통보 며칠 뒤 MBC 보도를 통해 수면 아래에 있던 관세청 직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범행 과정에 인천공항의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다시 사건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번복했습니다. 해체됐던 영등포서 수사팀이 뒤늦게 핵심 피의자인 세관 직원을 압수수색했지만 초기화된 이른바 깡통폰만 확보했습니다. 관세청에 대한 수사 방해, 외압 의혹에 대해 당시 서울청 지휘라인은 이첩 검토를 시킨 거지 지시를 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사건이 커져서 광수단에 넘기도록 검토시키는 건 당연한 지시라며 관세청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로부터 연락받은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차장 박정보 원장 역시 어떠한 민원 없이 순수한 자신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관련 통화 녹취를 확보해 분석 중인 가운데 신임 서울경찰청장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다음 주 청문회에선 진실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게 적발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예.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이 20kg 정도 되는데 60억 원 정도 이르는 가액이란 말입니다. 예. 위험 부담이 엄청날 텐데 이걸 이렇게 허술하게 보냈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수사 중단 외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혹의 이제 큰 줄기 아니겠습니까, 경정님? 네네. 그런데 아무튼 뒤늦게라도 합동 수사팀이 이제 꾸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 경정님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검찰은 경찰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하기 전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실체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덮어버렸습니다. 검찰이? 네네. 네.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스스로 주체가 돼서 칼을 쥐고 셀프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이걸 덮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 덮었던 기록이 있는데 네. 한 번 덮은 게 아니고 2번 덮었어요. 그것도 기관을 달리해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덮었고요. 예.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또 한 번 덮습니다. 덮었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가 있는데 예.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범죄자들이 확인이 됐는데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예. 수배 조치하지 않고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고 국내에 마음껏 들어와서 마약을 유통할 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검찰은 2번씩이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라는 게 지금 경정님의 판단이시고 또 한 가지 또 하나의 축은 경찰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정님이 주도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수사 중단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제기하셨던 의혹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당시에 대통령 배우자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비화폰으로 김주현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사차 이뤄진 통화였다는데 왜 인사나 안부를 개인 폰이 아닌 비화폰으로 전했는지 또 검찰총장에게 왜 비화폰이 지급됐는지도 의문인데요. 해당 통화 며칠 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 두고도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틀 동안 2차례 정도 수분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무실 전화나 개인 휴대폰이 아니라 경호처 비화폰으로 서로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0월은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며 공천기일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명 씨는 언론을 통해 검찰 조사를 받으면 한 달 안에 하야하고 탄핵된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나오잖아요, 여사가. 나는 거짓말 안 해요, 사람이.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이 조만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까지 마무리할 거란 전망도 나오던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며칠 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이 지급됐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사람이 비화폰으로 사건 관련 의논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검찰청은 부인했습니다.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인사차 연락위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 총장이 비화폰을 갖고 있던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직책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전임 이원석 총장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장관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직접 소통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2023년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연루 의혹으로 번지며 사법 리스크에 빠졌던 도이치모터스에 수협이 큰 힘이 돼준 셈입니다. 배양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관위는 2023년 1월 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쥔 조합장 5명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노동진 수협 회장을 해경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2023년 3월 노 회장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협은행이 한 회사에 100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던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대출은 수협은행 뚝섬역 지점에서 2023년 3월 24일 실행됐습니다. 담보도 지급 보증도 없는 신용대출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아무런 거래 관계도 없던 수협은행이 오직 신용만으로 100억 원을 빌려준 겁니다. 당시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혼란에 휩싸인 상태였습니다.
한 전직 수협은행 관계자는 JTBC에 실질적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규모의 무담보 대출을 승인한 전례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는 당시 수협은행 지점장이 작성한 대출 관련 의견서도 입수했습니다.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고 재무 안정성이 무난하다고 평가했는데 권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검토를 갖다가 하긴 했죠, 내부적으로는.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들이 다 거래를 하고 있었고. 뒤이어 수협은행은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에도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자회사 등에 지난 2년 동안 대출해준 돈이 648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45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늘어난 도이치모터스의 차입금 678억 원 중 3분의 1을 수협에서 대준 겁니다. 수협이 막대한 신규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수협 회장에 대한 성매매, 선거법 위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는 아닌지 수협 회장, 경찰, 그리고 김건희 씨 등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의 성접대 수사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대출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퇴임한 해양경찰청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성접대 의혹을 해경이 무혐의 처리했을 때 청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를 보시고 취재기자의 설명을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입니다. 지난 1월 퇴임한 김모 전 해양경찰청장이 수협중앙회 수산업 발전자문위원으로 재취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은 2023년 1월 취임했습니다. 선관위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혐의로 해경에 수사 의뢰했던 시점입니다. 해경은 수사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를 맡은 해경 수사관이 돌연 지역 파출소로 발령나면서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직인 수협 자문위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고 매달 250만 원씩 봉급을 받는 자리입니다.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고 수사관 인사 역시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협중앙회장 무혐의와 수협중앙회 재취업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중앙회는 노 회장이 해경 수사를 받게 된 2023년도부터 매년 퇴직 해경 고위 간부를 자문위원으로 뽑았습니다. 한편 노 회장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받았던 수협 조합장 3명도 수협 간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들 3명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수협은 수천만 원대 연봉을 받는 수협 비상임이사, 노량진 시장 비상임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들 모두 호텔방에 들어간 건 맞지만 성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노 회장과 함께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수협 측은 노 회장 취임 이전에도 해양경찰 퇴직자를 위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수협 회장 성매매 무혐의부터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상한 대출까지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의 배양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도이치모터스에 대출해줬다는 100억 원, 2023년이죠. 네. 이거 특혜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특혜 대출이라고 볼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수협은행 전 현직 인사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금융권 인사를 취재했습니다. 예. 그중에 한 통화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전직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입니다. 저희에게 대출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되묻다가 대출의 형태가 어떤지 담보는 잡혀 있는지 묻고요. 저희가 100억 원을 담보나 지급 보증도 없이 신용대출로 빌려줬다라고 설명을 하자 이 말을 듣고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신용대출을 그렇게까지 내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인 겁니다. 오직 신용만 믿고 100억 원을 내준 셈이라 도이치모터스 경영 상태가 악화돼서 돈을 갚지 못하면 수협 입장에선 대신 받아낼 담보도 보증도 없이 100억 원을 떼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저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요. 이런 대출이 당시에 실행됐는지 자신은 몰랐다. 제대로 된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담보 100억 원 신용 대출에 이어서 수협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들에 내준 대출이 총 548억 원에 이릅니다. 합하면 648억 원이죠. 이것 역시 상당 부분이 신용 대출입니다. 예, 수협의 해명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사법 리스크는 대출과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이나 정권과의 연관성 등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는 은행 고유의 영역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갖고 있던 리스크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사법 리스크였다는 점입니다. 이 주가 조작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거쳐서 대출을 실행한 건지가 중요한데 수협은행의 공식 입장을 저희가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협은행은 이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제 대출 영업 당시 작성된 영업적 의견서를 봐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 리스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 대출을 실행한 수협은행 지점장이 우리가 먼저 제안한 대출이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좀 어긋나는 답을 한 건데
절차에 맞는 대출 영업과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사건은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이 사법 리스크를 단 한마디도 의견서에 적지 않았다는 게 눈에 띄네요. 네. 그리고 당시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의 지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 주가 조작 기업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던 도이치모터스에 600억 원이 넘는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주가 조작 혐의 유죄가 줄줄이 선고되는데도 2년에 걸쳐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검토 없이 대출을 계속해준 겁니다. 특히 수협은행 고위 관계자도 모르게 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수협 중앙회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협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소문은 올 초부터 관가에 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노동진 수협회장의 수상한 성접대 무혐의 사건에 대해서 취재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고요.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에서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또 취재도 계속돼야 될 것 같군요. 네, 더 취재해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